앞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서울이든 경기도든 지방이든 다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호가가 네이버든 어디든 다 올라와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가격을 안 믿습니다. 왜 안 믿겠습니까? 그 가격이 너무 높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든 아니면 강동구 아파트든 잠실이든 서초든 용산이든 관악구든 성동구든 다 너무 높이 가격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웬만큼 어느 정도여야 살지 말지 고민하는 건데 아예 그냥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것 자체를 아예 그냥 못하게 만든 수준으로 가격이 잔뜩 올라가 있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누가 살 수 있냐 말입니다. 지금은 일자리도 지금 잘리고 실업자 백수 신세로 거리로 내몰리는 이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이마트도 부장들 급여 임금 동결만 돼도 자리만 보존시켜줘도 감사합니다라고 절해야 될 판인 건데 부동산이 웬 말이냐라는 거죠. 주식시장요, 이 환율이 1,500원 육박하면서 주식시장도 개폭망이에요. 게다가 이 기업들도 경기활동이 되게 우려스럽죠. 원재료값 급등, 이 수출 감소, 그로 인한 이 적자 폭이 더 늘어날 것이고 감당 안 되는 거죠. 원화가 지금 나간다라는데 한국은행이 2025년 연초에 1월이든 2월이든 3월이든 기준금리 인하하려고 폼 잡고 있는데 그러고 나면 원화 가치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달러 환율 개폭등하는 거죠. 이 싸그리 전부 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이 정치하는 놈들이 관료들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원흉들이 돼버렸어요. 한덕수. 아니 정치는 경제는요. 이 정영진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지금 신세계 그룹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나라 경제는 한덕수 같은 인간들이 망가뜨리고 있고. 참 무서운 시대죠. 이런 시대가 지금이야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2025년 상반기 이 내내 이제 윤석열 내란 수계 이 충격으로 나라 경제 파탄 나죠. 2025년 상반기만 그지랄 되면 원달러 환율 1,600원 넘어가고 강남 아파트 얼마나 떨어질까요? 얼마나? 모르긴 몰라도 그 반년 사이에 이 부동산 가격이 눈에 띄게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금융권들이 가만히 있냐고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네들 채권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 감정 가격이 떨어지면 곧바로 이제 손 내밀죠. 빚진 사람들만 뒤진 겁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IMF 때 있잖아요. 20억짜리 건물을 그냥 거의 공짜로 주워 담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상시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지면 이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빚이 감당이 안 돼서 이자 감당 못 해가지고 이 극단적인 선택하면요. 유가족들이 그거 물려받아가지고 이 해결할 조치 안 되면요. 옆에서 해결사들이 와가지고 그 탁탁탁 정리해주고 헐값에 가져갑니다. 그런 일들이 언제 한 번씩 오냐? 20년 30년 만에 한 번씩 오는데 IMF 이후에 이번이 또 그 답인 것 같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하며 살아야 되고 앞으로 뭘 하면 살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계속될 때 계속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고 생존되고 보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강남 부동산, 얼죽신, 신축 아파트 이런 개소리에 넘어가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일가족 모두가 몰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국이 어떤 시국입니까? 경제위기입니다. 경제위기. 윤석열이 한덕수가 만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냐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얼마나 추락할지 우리는 숨죽이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는 중에 생존을 각오해야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헝그리 정신으로 견디고 살아남고 또 버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답이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라는 것.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어요. 그걸 윤석열이 윤대지가 터뜨릴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고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겪게 될 이 충격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대한민국 이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IMF 때는 그래도요
정부의 재정이 튼튼했습니다. 가계 부채도 없었고요. 기업만 되게 휘청거렸죠. 근데 지금은요. 가계도 기업도 정부도 다 지금 난립니다. 저는 6천조라고 알고 있었는데 7천조라고 그러더라고요. 7천조. 이 엄청난 빚을 어떻게 해결하겠냐고요. 정부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공기업 전부 다 민영화시키겠죠. 공공요금 폭등시키고 세금 왕창 올리고 소득에 준하는 벌금도 계속 매길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세금 계속 걷어들여야 되니까요. 소주값 올리고 담배값 올리고 담배값 지금 4,500원 하는 거 시간 지나면요 8,000원이 아니라 만원이 아니라 15,000원 2만원 갑니다. 소주값도 만원 가고 2만원 갈 거고 맥주값도 마찬가지고 점점 더 물가는 미친듯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요 소비를 안 하게 될 거예요. 왕창. 왜? 소비를 안 줄이면 생존 못 하니까요. 월급 받아가지고 그냥 밥 먹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냥 공과금 내면 남는 게 없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밥에 끼니 술을 줄이고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제 술도 아주 싼 맥주 못 마시고 소주 마시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정말 대용량 그런 사서 이제 먹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런 어마무시한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신 바짝 차리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아직도 겉멋들어서 탐욕 부리고 욕심 부리고 부자 되겠다고 30억 50억 100억 부자 되겠다고 까불어대면 인생은 장담 못합니다. 순식간에 빚쟁이 되고 월급 차압당하고 회사 잘리고 길거리로 내앉는 그런 지경까지 이럴 수 있다라고 명심해야 됩니다. 꽤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을 우리가 엄중히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제일 힘든 5년을 견딜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고민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막막하죠. 너무 불안한 얘기를 많이 한다. 너무 긍정이 없는 희망이 없는 얘기만 한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앞으로의 5년을 잘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5년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 이런 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한을 강제 개방시켜서 앞으로 또 나아가지 않겠냐라는 걸. 그런 발판이 없으면 정말 답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북한도 이제 미국과 더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고 한국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합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앞으로 5년, 1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한국이 극도로 침체를 겪고 난 이후에 완전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그 기간까지 살아남아야 다음의 후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